조미라는 62. 남편과 사별한 지 7해가 흘렀다. 순천 외곽.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작은 상가 건물은 이제 그녀의 일상과 생계, 그리고 고요한 마음의 집이 되었다. 아침마다 1층에서 3층까지 전등과 문단속을 확인하는 손길은 정확했고, 교사로 35년을 보낸 사람답게 정돈과 규칙이 묻어났다. 그러나 모든 점검이 끝나는 순간 집안에 내려앉는 침묵은 늘 같았다. 하루의 시작이 분명하고 또렷한 만큼 혼자라는 사실도 또렷했다. 그래서 일주일 2번은 등산 모임에, 복지관의 요리 교실에도 나갔다. 사람과 섞여 있으면 시간이 조금은 빨리 흘러갔다. 그녀는 자신이 아직 늙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단지 조용해졌을 뿐 충분히 따뜻해질 수 있다고. 그런 어느 날 오전 10시 현관벨이 울렸다. 문을 열자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의 사내가 있었다. 5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그는 자신을 정한수라 소개하며 1층 빈 호실에 반찬 가게를 내고 싶다고 했다. 말투는 공손했고 눈매는 조심스러웠다. 계약서를 쓰는 동안 그는 선생님 같은 분이 계셔서 든든하다고 말했다. 그 한마디에 조미라의 마음 어딘가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오랜 세월 누구에게도 든든하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 말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그녀가 여전히 누군가에게 기대가 되어줄 수 있다는 신호처럼 들렸다. 그 다음부터 정한수는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가게 정리를 했다. 마주치면 인사를 먼저 했고 무거운 박스가 보이면 망설임 없이 들어 올렸다. 어느 저녁 그는 혼자 드시기 아까운 반찬이라며 콩나물 무침을 작은 그릇에 담아 건넸다. 간은 딱 맞았고 조용히 고개를 드는 그의 눈빛에는 어쩐지 익숙한 외로움이 비쳤다. 조미라는 그 눈빛을 알아보았다. 혼자 밥을 먹는 손의 무게, 말을 꺼내지 못한 마음의 습관, 누군가를 배려하는 척하면서 실은 살짝 기대고 싶은 마음, 그 모든 것이 그녀에게도 있었기 때문이다. 며칠 후 건물 뒤편 골목의 희미한 가로등 아래 그는 셔터를 내리다 발목을 삐끗해 계단에 주저앉아 있었다. 조미라는 망설이지 않고 부축해 집으로 데려왔다. 얼음찜질을 얹고 라면에 계란 하나와 썬파를 넣어 내밀었다. 첫 숟가락을 뜨던 그의 눈이 금세 촉촉해졌다. 어머니 돌아가시고 이렇게 따뜻하게 밥 먹은 건 처음이에요. 그는 그렇게 말했다. 조미라는 그 순간 자신의 목을대가 저릿해지는 것을 느꼈다. 상대의 상처가 자기 안의 빈자리와 맞물릴 때 사람은 쉽게 마음을 연다. 나이를 먹을수록 관계를 시작하는 이유는 설렘보다도 같은 결을 느끼는 안도감일 때가 더 많다. 조미라는 담요를 덮어주고 얼음을 갈아주며 집안을 가만히 채우는 타인의 숨결을 오랜만에 들었다. 그 밤 그녀는 깨달았다. 외로움은 죄가 아니지만 외로움을 모른 척하는 건 더 큰 고단함이라는 것을. 다만 마음이 움직일 때일수록 그녀는 오래된 교사로서의 습관 천천히 사실을 확인하고 감정과 거리를 두는 법을 떠올렸다. 따뜻함은 꼭 필요하지만 따뜻함만으로는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한다는 걸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앓은 곳 그녀를 살릴 수도 혹은 더 깊은 곳으로 데려갈 수도 있었다. 이야기는 이제 막 첫 장을 넘겼다. 며칠 후 주말 아침 조미라는 1층 반찬 가게 앞을 지나며 안으로 고개를 들여다보았다. 유리 너머에서 정한수는 머리에 두건을 두르고 콩나물 봉지를 정리하고 있었다. 눈이 마주치자 그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그 순간 조미라는 오래전 아이들이 교실 창문 너머로 자신을 향해 손을 흔들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따뜻하면서도 묘하게 가슴 한쪽이 아릿했다. 가게는 곧 동네에서 소문이 났다. 깔끔한 맛, 정갈한 손길. 장을 보러 온 이웃들이 사장님 손맛이 남다르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조미라는 그것이 기뻤지만 동시에 묘한 질투 같은 것도 느꼈다. 자신만 알던 그의 따뜻함이 이제는 동네 사람들과 나누어지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어느 날 저녁, 그는 가게 문을 닫고 올라오다 복도에서 조미라에게 말했다. 선생님, 혹시 저녁 드셨습니까? 오늘은 불고기를 좀 많이 만들었는데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요. 자만 느네, 머나테 쿵이 청아 마다거핀이다. 식탁 위에 두 사람의 밥그릇이 마주 놓였다. 고깃 국물에서 나는 향이 집안 가득 퍼졌고
오래 비어있던 식탁은 오랜만에 누군가의 웃음과 말소리로 채워졌다. 그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선생님은 하루가 길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까? 좀이라는 순간 대답을 멈추고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위로를 구하는 듯한 동시에 상대의 상처를 헤아리는 온기가 섞여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말했다. 길죠. 특히 저녁 시간이 그렇습니다. 혼자 밥 먹을 때는 더 그렇고요. 그 말에 정한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말없이 숟가락을 들었다. 말로는 더 이어지지 않았지만 두 사람은 서로의 고백을 알아들었다. 식사가 끝난 후 좀이라는 차를 내왔다. 찻잔 사이로 김이 피어오르고 두 사람의 그림자가 벽에 길게 드리워졌다. 그 밤 그녀는 처음으로 이 시간이 조금 더 길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서는 경계심이 고개를 들었다. 사람의 호의가 언제까지 같은 무게로 이어질 수 있을까? 혹은 지금의 온기가 사라질 날이 오지 않을까? 그녀는 잘 아는 사람이었다. 따뜻함을 붙잡고 싶으면서도 그 따뜻함이 흔들릴 때 더 큰 추위가 찾아온다는 사실을. 그래서 좀이라는 다짐했다. 서두르지 말자. 천천히 지켜보자. 감정이 아니라 사람을. 그 밤 이후로도 두 사람의 저녁 식탁은 가끔 이어졌다. 작은 반찬 하나, 국 한 그릇이 오갔고 그 속에 말보다 진한 마음의 결이 조금씩 스며들었다. 그러나 아직은 시작에 불과했다. 이야기는 조심스럽게, 하지만 분명히 두 사람을 같은 길 위에 세우고 있었다. 봄이 깊어갈 무렵 건물 앞 벚나무에 꽃이 피었다. 아침마다 그 길을 지나며 좀이라는 흩날리는 꽃잎을 바라보았다. 그런데 그날은 혼자가 아니었다. 정한수가 종이컵에 커피를 들고 서 있었다. 선생님, 오늘은 꽃이 참 예쁘네요. 그가 건넨 커피는 따뜻했다. 좀이라는 괜히 시선을 피하며 네, 잠깐 앉아도 되겠네요. 라고 대답했다. 벤치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 위로 꽃잎이 부드럽게 흩날렸다. 좀이라는 마음속에서 오래 잊고 있던 감각, 누군가와 순간을 함께 바라보는 안도감을 느꼈다. 며칠 뒤 그는 가게 일이 끝난 늦은 저녁 조심스레 말했다. 선생님, 혹시 시장에 같이 가실래요? 내일 반찬 재료도 사고 혼자보다 둘이 가면 더 즐겁지 않겠습니까? 시장은 늘 붐볐지만 함께 걷는 발걸음은 묘하게 가벼웠다. 정한수는 장바구니를 들고 좀이라는 값을 흥정했다. 지나가는 상인들이 부부세요? 라고 묻자 두 사람은 동시에 손사래를 쳤지만 얼굴은 은근히 붉어졌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무심한 듯 물었다. 사람들이 자꾸 부부냐고 묻네요. 기분이 나쁘셨습니까? 토다나마 고십니다. 좀이라는 잠시 멈추었다가 웃으며 대답했다. 나쁘진 않았어요. 다만 너무 빨리 말해버리면 그 말이 우리를 앞질러 갈까 봐요. 정한수는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표정에는 안도와 약간의 아쉬움이 섞여 있었다. 그날 밤 좀이라는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다가 마음속에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지금 누군가와 새로운 길을 걸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세월 동안 굳어져 온 고독은 그녀를 단단하게 했지만 동시에 누군가 들어올 자리를 좁혀놓았다. 그러나 정한수와 마주 앉아 있을 때 느끼는 고요한 따뜻함은 그녀의 오래된 벽을 조금씩 녹이고 있었다. 그녀는 아직 대답을 내리지 못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 있었다. 혼자가 익숙했던 시간 속에서도 이제는 누군가의 발걸음 소리가 곁에 있다는 사실이 낯설지 않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어쩌면 새로이 시작되는 이야기의 첫 번째 확인일지도 몰랐다. 여름이 가까워지자 반찬 가게는 더욱 분주해졌다. 김치통, 무거운 박스, 채소 상자가 매일같이 드나들었다. 좀이라는 가끔 창문 너머로 그 분주한 풍경을 바라보다가 자신도 모르게 계단을 내려가 그를 돕곤 했다. 이 무거운 걸 혼자 다들면 허리 다칩니다. 그녀가 말하자 정한수는 웃으며 대답했다. 선생님 덕분에 가게가 더 든든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 말에 좀이라는 심장이 잠시 빨리 뛰었다. 고마움이라는 단어가 단순한 예의인지 아니면 더 깊은 마음의 표현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그녀는 오랜만에 자신이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감각을 느꼈다. 어느 비 오는 날, 가게 앞에서 우산을 들고 서 있던 정한수가 말했다. 선생님, 같이 쓰고 가시죠.
우산 아래 좁은 공간에 두 사람이 나란히 걸었다. 빗소리가 바닥을 두드리고 우산살에 물방울이 맺혔다. 조미라는 갑자기 오래전 남편과 함께 걸었던 기억이 떠올라 가슴이 저릿해졌다. 하지만 곁에 있는 지금의 발걸음이 낯설지 않게 느껴지는 순간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을 수 있었다. 그날 저녁, 그는 빗속에서 젖은 어깨를 털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사실은 선생님께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 옆에 있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조미라는 말 없이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 속에는 혼자가 길었던 세월의 흔적과 누군가에게 다가가고 싶은 소망이 함께 담겨 있었다. 그녀의 마음은 순간 흔들렸지만 곧 스스로를 붙잡았다. 한수 씨, 전 아직 답을 내릴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같이 걷는 건 좋아요. 정한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그 웃음은 서두르지 않겠다는 약속처럼 보였다. 그날 밤, 조미라는 창문을 열고 빗소리를 들었다. 마음 한쪽에서는 두려움이, 다른 한쪽에서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미묘한 설렘이 번졌다. 그녀는 알았다. 인생의 황혼에도 여전히 누군가의 발걸음과 보폭을 맞출 수 있다는 사실이 자신을 살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렇게 두 사람의 거리는 조금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장마가 지나고 무더위가 시작되던 어느 날, 조미라는 2층, 집 앞 복도에서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에 벽에 기대 서 있었다. 땀이 식기도 전에 정한수가 서둘러 달려와 그녀를 부축했다. 괜찮으십니까? 얼굴이 창백하신데요? 그의 목소리는 다급했지만 손길은 조심스러웠다. 거실에 앉혀놓고 그는 부엌에서 물을 따라와 내밀었다. 컵을 받는 순간 조미라는 눈물이 살짝 고였다. 단순한 물 한 잔이었지만 그 안에는 오랜 세월 혼자 견뎌온 삶 속에 잊고 있던 돌봄이 담겨 있었다. 고맙습니다, 한수 씨. 이렇게 누군가 곁에 있다는 게 오랜만이네요. 그녀가 말하자 정한수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저도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늘 혼자 견디는 게 익숙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을 만나고 나서 그게 더는 당연한 게 아니란 걸 알게 됐습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다.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마주 보았다. 그 순간 말보다도 깊은 무언가가 교환되었다. 그러나 조미라는 또다시 속으로 다짐했다. 너무 서두르지 말자. 따뜻한 감정일수록 오래 지켜봐야 한다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며칠 뒤 동네 주민센터에서 작은 여름 축제가 열렸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어른들은 작은 무대 앞에 모여 노래를 불렀다. 조미라는 한수와 나란히 앉아 그 장면을 바라보았다. 옆에서 그는 아이처럼 신이 난 얼굴로 박수를 치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조미라는 웃음을 참지 못했다. 한수 씨, 정말 즐거워 보이네요. 예, 선생님도 웃으시니 더 즐겁습니다. 서로의 웃음이 겹쳐진 그 순간 주변의 시끌벅적한 소음이 오히려 배경음악처럼 느껴졌다. 마치 두 사람만의 시간이 그 안에 고요히 흐르고 있는 듯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조미라는 불현듯 깨달았다. 이웃들과 어울리던 무대보다 손에 작은 부채를 흔들며 옆에 걸어가는 한수의 발걸음이 자신에게는 더 큰 위로라는 것을. 그리고 그 깨달음은 이제 더 이상 혼자서도 괜찮다고 말해왔던 그녀의 오래된 방패를 조금씩 내려놓게 만들고 있었다. 8월의 더위가 한창일 때 조미라는 건물 옥상에 나와 저녁 바람을 맞고 있었다. 하루 종일 열기로 달궈진 도시가 서서히 식어가며 붉은 노을빛을 토해냈다. 그때 철문이 열리더니 정한수가 아이스박스를 들고 올라왔다. 선생님 여기 계셨군요. 더우실 것 같아 수박 좀 잘라왔습니다. 간단한 플라스틱 접시 위에 선홍빛 수박 조각들이 담겨 있었다. 두 사람은 옥상 난간에 나란히 앉아 수박을 베어 물었다. 달콤한 과즙이 입안에 번지고 저녁 바람은 땀에 젖은 살결을 식혀주었다. 이런 건 참 오래간만이네요. 옛날에 아이들이랑 여름마다 수박 먹던 기억이 나요. 조미라의 말에 정한수는 잠시 미소를 짓더니 조용히 대답했다. 저도요, 어머니 살아계실 때는 여름이면 늘 수박을 잘라주셨거든요. 혼자가 되고 나서는 잘 안 먹게 되더군요. 짧은 고백 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노을을 바라보았다. 하늘은 붉게 물들다 이내 보랏빛으로 변했고 멀리서 반딧불이처럼 켜진 가로등이 하나둘 빛을 내기 시작했다. 그 순간
정한수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선생님, 사실은 요즘 하루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새벽에 눈을 떠도 허무했는데 이제는 누군가에게 인사할 수 있다는 게 참 힘이 됩니다. 조미라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속 깊은 곳이 뭉클해졌다. 그러나 그녀는 서둘러 답하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수박 한 조각을 들어 그의 접시에 옮겨 놓았다. 대답 없는 행동 하나가 오히려 마음의 무게를 고스란히 전해주었다. 밤이 깊어가자 옥상 위에는 바람소리와 두 사람의 숨결만이 남았다. 조미라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살아갈 힘이 되는구나. 그러나 동시에 그녀는 알았다. 이 따뜻함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서로의 고독을 인정하는 용기도 필요하다는 것을. 아직은 시작일 뿐. 더 큰 파도는 앞으로 남아있다는 것을. 그 여름밤 옥상 위의 두 사람은 말없이 같은 별빛 아래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침묵은 언젠가 반드시 나눌 깊은 대화의 예고처럼 느껴졌다. 가을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던 9월. 동네 주민들이 모여 작은 바자회가 열렸다. 아이들은 솜사탕을 들고 뛰어다녔고 어른들은 손수 만든 물건들을 진열해 두었다. 정한수는 반찬가게 이름이 적힌 작은 현수막을 달고 김치와 장조림을 내놓았다. 사람들은 줄을 서며 사장님 손맛은 최고예요라고 칭찬했다. 조미라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웃음을 잃지 않고 손님들을 맞이하는 그의 모습은 더 이상 외로운 가장이 아니라 사람들과 어울리는 한 구성원처럼 보였다. 그 순간 조미라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동시에 묘한 두려움을 느꼈다. 이제 그는 나 없어도 충분히 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처럼 보인다. 바자회가 끝나고 정한수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선생님, 오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장사보다도 선생님이 지켜보고 있다는 게 더 힘이 났습니다. 그 말에 조미라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사람들 앞에서는 차분히 미소 지었지만 집에 돌아와서는 한참 동안 창가에 서서 마음을 추스르지 못했다. 며칠 후 두 사람은 동네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가을 낙엽이 바람에 실려 발치에 쌓여갔다. 정한수는 손에 작은 봉투를 들고 있었다. 선생님, 이거 받아주실 수 있습니까? 더운 게 아다른이다. 기름 안에 자마다른이다. 봉투 안에는 작은 손수건이 들어있었다. 흰 바탕에 은은한 파란 꽃무늬가 수놓아져 있었다. 혼자 살다 보니 누군가에게 선물을 해본 게 오래됐습니다. 혹시라도 부담되신다면 돌려주셔도 괜찮습니다. 조미라는 손수건을 꼭 쥐며 미소 지었다. 아닙니다. 제가 잘 간직하겠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손끝이 스쳤다. 짧은 접촉이었지만 오래된 외로움의 벽을 허무는 데는 충분했다. 그날 밤, 조미라는 손수건을 머리맡에 두고 잠들었다. 오래전 남편이 출장길에서 사온 작은 스카프처럼 그것은 단순한 물건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그녀는 느꼈다. 이제 내 삶에 새로운 계절이 오고 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속삭였다. 기대는 만큼 상처도 깊을 수 있다. 그래서 조미라는 다짐했다. 이 관계를 오래도록 지켜가려면 조급함 대신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렇게 두 사람의 가을은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서로를 물들이고 있었다. 10월, 은행나무가 노랗게 물들던 어느 날 저녁. 조미라는 퇴근하듯 복지관에서 돌아와 1층 반찬가게 불빛을 올려다보았다. 유리창 너머로 정한수가 분주히 국을 끓이고 있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문을 열었다. 늦게까지 수고 많으시네요. 그의 얼굴이 환해졌다. 선생님 오셨습니까? 마침 국이 다 됐습니다. 따끈할 때 드셔보시겠습니까? 그렇게 동간 이른 동화인데 작은 그릇에 담긴 갈비탕을 맛본 순간 조미라는 오래전 남편이 생일마다 끓여주던 국물이 떠올라 마음이 저릿해졌다. 정한수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표정을 살폈다. 혹시 제 음식이 예전 기억을 건드렸다면 죄송합니다. 조미라는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다. 아니에요. 오히려 고맙습니다. 좋은 기억을 다시 꺼내주셨으니까요. 그 말에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잠시 후 그는 테이블 위에서 손을 모아주며 낮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선생님, 사실은 저는 다시는 누군가와 마음을 나눌 기회가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을 만나면서 하루가 달라졌습니다. 혹시라도
저 같은 사람 옆에 있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순간 조미라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눈앞에 따뜻한 불빛, 두 손을 꼭 쥔 그의 모습, 그리고 자신에게 조심스레 내밀어진 진심. 하지만 동시에 그녀 안에서는 두려움이 고개를 들었다. 이 길을 선택한다면 다시는 혼자가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또다시 잃는 아픔을 겪게 될지도 모른다. 조미라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대답했다. 한수 씨, 고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직 제 마음이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다만 이렇게 곁에 있어 주시는 게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한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는 아쉬움이 스쳤지만 억지로 다가서려는 조급함은 없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저 지금처럼 옆에서 걸을 수 있다면 충분합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조미라는 창밖을 바라보다 오래 생각에 잠겼다. 노랗게 흩날리는 은행잎처럼 인생의 어느 계절은 이미 지나갔지만 아직 새로운 계절이 시작될 수 있다는 희망이 남아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그녀는 알았다. 비록 대답은 보류했지만 마음의 문은 이미 조금 열려 있었다는 것을. 11월, 늦가을 바람이 차가워지자 건물 앞 골목에 낙엽이 수북이 쌓였다. 조미라는 아침마다 빗자루를 들고 낙엽을 쓸었다. 그런데 어느 날 정한수가 먼저 나와 있었다. 두 손에 장갑을 끼고 커다란 마대자루를 들고 있었다. 선생님, 오늘은 제가 먼저 시작했습니다. 둘이 하면 훨씬 빠르잖아요. 그의 농담 섞인 목소리에 조미라는 웃음을 터뜨렸다. 오랜만에 둘이 함께 빗자루질을 하니 마치 부부가 오랫동안 지켜온 집을 단정히 돌보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낙엽을 다 치우고 난 뒤 그는 따뜻한 캔커피 2개를 내밀었다. 손 시리실까봐 준비했습니다. 그 작은 배려에 조미라는 손끝까지 따뜻해졌다. 그녀는 커피를 들며 조용히 말했다. 한수 씨 참 부지런하시네요. 늘 혼자라 힘드셨을 텐데. 그는 잠시 눈길을 멀리 두며 대답했다. 맞습니다. 혼자는 익숙했지만 늘 허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누군가와 함께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다만 텐지가 갬히어는 미란이답니다. 그날 저녁, 조미라는 거실에 앉아 앨범을 꺼내보았다. 젊은 시절 교직에 있던 사진, 남편과 함께한 가족 사진, 아이들과 수학여행 간 사진, 그 모든 순간은 이미 지나간 계절이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진 속의 공백을 이제는 한수와 함께 채워나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며칠 후 주민센터에서 황혼의 건강 특강이 열렸다. 강사는 웃으며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건 함께 웃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다. 강당 구석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은 동시에 고개를 돌려 서로를 바라보았다. 말은 없었지만 둘 다 같은 깨달음을 공유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강연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 정한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선생님, 언젠가 우리도 함께 여행을 가보실래요? 멀리 아니더라도 근처 바다나 산이라도. 조미라는 놀란 듯 잠시 멈췄다가 이내 미소 지었다. 좋지요. 다만 천천히 생각해봐요. 서두를 필요는 없으니까. 그 대답에 정한수는 안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늦가을 저녁 하늘에 붉은 노을이 번지고 있었다. 두 사람의 발걸음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이제는 확실히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었다. 그리고 조미라는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외로움이 내 삶을 지배했던 시간은 서서히 끝나가고 있다. 이제는 새로운 빛이 다가오고 있다. 겨울이 가까워 오던 12월, 첫눈이 내렸다. 창문 밖으로 흩날리는 눈송이를 바라보며 조미라는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마침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인기척의 창을 열어보니 정한수가 가게 앞 눈을 쓸고 있었다. 그는 하얀 입김을 내뿜으며 고개를 들어 올려다보았다. 선생님, 내려오세요. 같이 치우면 금방 끝납니다. 그 말에 조미라는 두꺼운 외투를 걸치고 계단을 내려갔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눈을 치웠다. 삽질하는 소리, 웃음 섞인 한숨, 그리고 손등에 스치는 따뜻한 장갑.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마음은 따뜻하게 데워졌다. 작업이 끝나고 난 뒤 정한수가 작은 보온병을 꺼내주었다. 오늘은 제가 직접 끓인 수정과입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계피 향이 은은하게 퍼지며 몸 안으로 번졌다. 조미라는 그 순간 오래전 겨울밤 남편과 함께 마시던 차의 기억이 겹쳐와 잠시 눈을 감았다. 한수 씨, 참 이상해요.
이제는 옛 기억이 아프게만 다가오지 않네요. 오히려 따뜻합니다. 그녀의 고백에 정한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그건 아마 선생님 곁에 지금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서로를 바라보던 두 눈빛 사이로 한방눈이 조용히 내려앉았다. 그 순간 정한수는 망설이다가 아주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올려놓았다. 조미라는 놀라지 않았다. 대신 담담히 그 손을 받아들였다. 오랜 세월 혼자 걸어온 길 위에서 이제는 두 사람의 발자국이 나란히 찍히고 있었다. 그날 밤 창가에 서서 눈 내리는 거리를 바라보며 조미라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그래, 이제는 혼자가 아니다. 외로움 뒤에도 새로운 시작은 있을 수 있다. 겨울밤은 깊었지만 그녀의 마음에는 이미 작은 등불이 켜져 있었다. 그리고 그 빛은 두 사람을 같은 길로 이끌며 아직 펼쳐지지 않은 내일의 장을 향해 조용히 번져가고 있었다. 연말이 다가오자 동네는 크리스마스 장식과 새해 맞이 불빛으로 반짝였다. 조미라는 3층 창가에 작은 트리를 꺼내 놓았다. 전구를 켜니 집안이 환해졌지만 어쩐지 혼자 보기에는 허전했다. 그때 현관벨이 울렸다. 선생님, 잠깐 괜찮으십니까? 문 앞에는 정한수가 서 있었다. 손에는 종이봉투와 와인 한 병이 들려 있었다. 가게 단골 손님이 주고 가신 건데 혼자 마시기엔 아까워서요. 혹시 같이. 조미라는 망설임 끝에 문을 열었다. 거실 테이블 위에 두 사람의 잔이 놓이고 와인의 붉은 빛이 반짝였다. 배경에는 작은 트리의 전구 불빛이 반짝였다. 선생님, 올해는 제 인생에서 참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누군가와 함께 연말을 보내는 게 몇십 년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의 말에 조미라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녀도 사실 마찬가지였다. 남편을 떠나보낸 뒤 연말은 늘 길고 적막한 시간이었다. 하지만 올해는 달랐다. 두 사람은 잔을 부딪히며 조용히 새해의 소망을 나누었다. 한수 씨, 내년에도 건강하시고 마음 편안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선생님 곁에서 작은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간 조미라는 와인잔을 내려놓고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오래도록 혼자 살아온 사람이 건넬 수 있는 가장 솔직한 고백이었다. 그날 밤 시간이 늦어져 정한수가 돌아가려 하자 조미라는 잠시 그를 붙잡았다. 밖이 너무 추운데 잠시 더 있다 가세요.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것은 마음의 문을 조금 더 열었다는 표시였다. 창밖에는 눈발이 흩날렸고 실내에는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은은히 퍼졌다. 조미라는 깨달았다. 올해의 마지막 밤을 혼자가 아닌 누군가와 함께 맞이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삶은 충분히 따뜻해질 수 있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다. 내년에는 더 이상 망설이지 말자. 이제는 한 걸음 더 내디뎌도 괜찮을 것이다. 새해 첫날 아침, 순천의 하늘은 유난히 맑았다. 조미라는 평소처럼 건물 점검을 하러 1층까지 내려갔다. 그런데 반찬 가게 앞에 작은 꽃다발이 놓여 있었다. 하얀 장미와 노란 프리지아, 그리고 짧은 쪽지가 함께였다. 새해에도 선생님 곁에서 웃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한수. 조미라는 한참 동안 그 꽃다발을 바라보다가 마음이 따뜻하게 물들어가는 걸 느꼈다. 조심스레 꽃을 품에 안고 계단을 오르는 발걸음이 오래간만에 가벼웠다. 며칠 뒤, 두 사람은 함께 새해 인사를 드리러 가까운 절에 갔다. 나란히 향을 피우고 소원을 빌었다. 정한수는 합장한 채 눈을 감고 조미라는 그의 옆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이제는 혼자가 아닌 걸까? 하는 생각이 밀려왔다. 절을 내려오는 길, 그는 용기를 낸 듯 말했다. 선생님, 올해는 우리 같이 시간을 더 보내도 되겠습니까? 저는 선생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편안합니다. 조미라는 잠시 발걸음을 멈췄다. 눈부신 겨울 햇살 아래 그의 말은 오래전부터 기다리던 대답처럼 가슴에 스며들었다. 그러나 동시에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럽게 답했다. 좋습니다. 다만 서두르지 말고 우리 둘 다 천천히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그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번졌다. 그 미소는 마치 오랫동안 겨울을 견딘 뒤 찾아온 첫 햇살 같았다. 집으로 돌아와 거실에 꽃다발을 꽂으며 조미라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이제는 더 이상 마음을 감추지 말자. 외로움의 계절은 끝나고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려 하고 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녀는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다. 오랜 세월 닫아두었던 마음이 천천히 열리고 있다는 사실이 설렘과 두려움을 동시에 안겨주었기 때문이다. 2월, 겨울의 끝자락. 저녁 무렵 눈발이 다시 흩날리던 날, 정한수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선생님, 이번 주말에 시간 괜찮으십니까? 가까운 바닷가에 다녀오면 어떨까 해서요. 새벽 바다를 보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것 같습니다. 조미라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미소 지었다. 좋아요. 오랜만에 바다를 보고 싶네요. 주말 새벽, 두 사람은 차를 타고 바닷가로 향했다. 창밖에는 희미한 안개가 드리웠고 라디오에서는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다. 도착했을 때 수평선 위로 서서히 붉은 해가 떠올랐다. 파도 소리가 발밑을 감싸며 밀려왔다. 정한수는 조용히 말했다. 저는 늘 바다 앞에 서면 겁이 났습니다. 너무 넓고 너무 깊어서요. 그런데 오늘은 선생님이 옆에 계셔서 그런지 무섭지가 않습니다. 조미라는 그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울컥해졌다. 그녀는 파도 위에 시선을 두고 천천히 대답했다. 저도 비슷해요. 인생의 끝자락이 다가온다고 생각하면 가끔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함께 걸어갈 수 있다는 게 위로가 됩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바다를 바라보았다. 붉은 햇살이 서로의 얼굴에 부드럽게 스며들고 파도 소리가 마치 오래된 약속처럼 귓가에 남았다. 돌아오는 길, 그들은 근처 작은 식당에 들렀다. 따끈한 해물탕을 함께 먹으며 정한수는 다시 조용히 말을 꺼냈다. 선생님, 언젠가 제가 선생님께 꼭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냥 이렇게 함께 있는 걸로 충분합니다. 그 말에 조미라는 잔잔한 미소를 지었다. 대답은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작은 예가 싹트고 있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조미라는 파도 소리를 떠올리며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외로움의 그림자 속에서도 이제는 희미한 빛이 분명히 보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느꼈다. 이 길을 더 함께 걸어도 괜찮겠다. 봄 기운이 서서히 퍼지던 3월 초, 조미라는 집 앞 화분에 새 흙을 갈아 넣고 있었다. 그때 정한수가 다가와 작은 봉지를 내밀었다. 시장에 갔다가 선생님 생각이 나서 샀습니다. 튤립 구근인데 올봄에 심으면 곧 꽃이 필 겁니다. 조미라는 순간 마음이 뭉클해졌다. 단순한 선물이었지만 그 속에는 함께 계절을 맞이하고 싶다는 소망이 담겨 있었다. 두 사람은 나란히 화분에 구근을 심었다. 손끝에 묻은 흙과 봄 햇살이 묘하게 따뜻하게 어울렸다. 며칠 뒤, 동네 문화센터에서 작은 음악회가 열렸다. 피아노와 바이올린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강당 안에서 조미라는 한수와 나란히 앉아 있었다. 음악이 흐르자 그녀는 문득 손등에 살짝 닿은 그의 손길을 느꼈다. 처음엔 놀랐지만 곧 그 온기를 그대로 두었다. 음악 소리가 두 사람의 침묵을 대신해주고 있었다. 공연이 끝난 후 그는 조심스레 물었다. 선생님, 요즘 제 곁에 있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선생님께 조금 더 다가가고 싶어도 될까요? 조미라는 잠시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다. 한수 씨, 저도 그 마음을 느끼고 있어요. 다만 너무 빨리 걸으면 숨이 차잖아요. 우리 천천히 걸어가요. 그 대답에 정한수는 환하게 웃었다. 두 사람은 봄바람이 부는 거리를 함께 걸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마치 오래전부터 함께였던 사람들처럼 발걸음이 나란히 맞았다. 그날 밤 조미라는 창가에 앉아 화분을 바라보았다. 아직 싹도 트지 않았지만 흙 속에서는 분명 생명이 움트고 있을 것이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우리의 마음도 저 구근처럼 언젠가 꽃을 피우겠지. 지금은 기다림의 계절일 뿐. 그리고 미소 지었다. 봄은 그렇게 두 사람의 마음에도 서서히 스며들고 있었다. 봄이 무르익던 4월, 화분 속 튤립이 드디어 꽃망울을 터뜨렸다. 조미라는 아침마다 창가에 앉아 붉게 피어나는 꽃을 바라보았다. 그날도 꽃을 보고 있는데 아래층에서 정한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선생님, 오늘 날씨가 참 좋습니다. 혹시 같이 산책 나가실래요? 두 사람은 강변길을 따라 걸었다. 버드나무 가지 사이로 봄바람이 부드럽게 스쳤다. 사람들은 연을 날리고 아이들은 자전거를 타며 웃음을 터뜨렸다. 조미라는 한수 옆을 걷는 순간이 마치 오래 기다려온 장면처럼 느껴졌다. 선생님,
사실은 오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금 떨렸지만 진심이 묻어났다. 저는 선생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제 삶에서 가장 소중합니다. 혹시 앞으로도 제 옆에 있어 주시겠습니까? 순간 조미라는 발걸음을 멈추었다. 눈앞의 강물은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고 마음속에서는 오랫동안 닫아두었던 문이 서서히 열리고 있었다. 조심스레 미소 지으며 그녀는 대답했다. 한수 씨, 저도 이제는 혼자가 아니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만 우리 천천히 서로를 지켜보며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그의 얼굴에 환한 기쁨이 번졌다. 두 사람은 강변 벤치에 나란히 앉아 강물을 바라보았다. 바람에 흩날리는 꽃잎이 마치 축복처럼 둘을 감싸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뒤 조미라는 창가의 튤립을 다시 바라보았다. 피어난 꽃잎은 햇살을 머금고 더 붉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속으로 속삭였다. 그래, 이제는 내 삶에도 새로운 꽃이 피고 있다. 두려움 대신 희망을 선택할 때가 온 거다. 그리고 그 순간 조미라는 자신이 더 이상 혼자가 아님을, 그리고 다시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음을 확신했다. 5월, 동네 곳곳이 연초록으로 물들고 벚꽃은 이미 지나갔지만 공원에는 라일락 향기가 가득했다. 조미라는 주말 아침 작은 도시락을 준비해 내려갔다. 1층 반찬가게 문을 열던 정한수는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이건 선생님이 준비하신 겁니까? 네. 오늘은 제가 초대할 차례 같아서요. 공원에서 같이 먹어요. 두 사람은 공원의 벤치에 앉아 돗자리를 펴고 도시락을 나눴다. 김밥, 오이무침, 작은 과일 상자까지 정성스러운 준비였다. 정한수는 젓가락을 들며 웃었다. 정말 교사답게 반찬 하나하나가 정갈합니다. 제가 만든 반찬보다 훨씬 맛있네요. 그 칭찬에 조미라는 얼굴이 붉어졌다. 오래전 가족 소풍 때 도시락을 준비하던 기억이 떠올라 가슴이 뭉클해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 곁에 새로운 발걸음이 있었다. 식사가 끝난 뒤 정한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봉투를 내밀었다. 사실 오늘이 제 생일입니다. 원래는 조용히 넘기려 했는데 선생님과 함께라면 특별한 날이 될 것 같았습니다. 봉투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젊은 시절, 그의 가족 사진, 부모님, 아내, 아이들, 지금은 곁에 없는 사람들이 함께 웃고 있었다. 이 사진을 보면 마음이 복잡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선생님과 함께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조미라는 사진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한수 씨,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지난 시간을 지우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새로운 계절을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그날 오후, 두 사람은 공원길을 나란히 걸었다. 햇살은 부드럽게 내려앉고 라일락 향기가 바람에 섞여 흘렀다. 조미라는 느꼈다. 이제는 과거가 무게가 아니라 함께 앞으로 걸어가기 위한 뿌리가 될 수 있구나. 그리고 그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약속했다. 이 사람과 남은 날들을 천천히 채워나가자. 초여름, 해가 길어지자 저녁 하늘은 붉은 노을로 가득했다. 조미라는 옥상 난간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다가 아래층에서 올라오는 발자국 소리를 들었다. 정한수가 아이스박스를 들고 나타났다.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준비했습니다. 뚜껑을 열자 시원한 맥주와 간단한 안주가 들어있었다. 두 사람은 옥상의 작은 테이블을 펴고 마주 앉았다. 저 멀리 산 능선 위로 붉은 해가 내려앉고 바람은 땀을 식혀주었다. 잔을 부딪히며 정한수가 말했다. 선생님, 사실 저는 요즘이 제 인생에서 가장 평화로운 시간 같습니다. 바쁘게 일하면서도 이렇게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모릅니다. 조미라는 그 말을 들으며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붉은 빛이 서서히 파란 빛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대답했다. 저도 그래요. 오랫동안 혼자가 익숙했는데 이제는 기다려지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그게 참 신기해요.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정한수가 조심스레 손을 내밀었다. 혹시 제 손을 잡아주시겠습니까? 조미라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망설이지 않고 그의 손을 잡았다. 두 손이 맞닿는 순간 오래된 외로움의 벽이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그들은 한참 동안 말없이 노을을 바라보았다. 손을 맞잡은 채
바람과 파도 소리 같은 저녁의 고요함을 함께 느꼈다. 그날 밤, 좀이라는 거실의 작은 화분을 바라보았다. 튤립은 이미 졌지만 새싹들이 또다시 자라나고 있었다. 그녀는 속으로 속삭였다. 이제는 손을 잡았다. 그 손을 놓지 않도록 서로를 지켜주어야지. 그리고 미소 지었다. 인생의 황혼에도 이렇게 새로운 시작이 올 수 있음을 그녀는 확신하게 되었다. 여름 한가운데 폭염이 기승을 부리던 날, 반찬 가게 안은 김치통과 된장 냄새로 가득했고 좀이라는 얼음물 한 컵을 들고 내려가 정한수에게 건넸다. 이 더위에 혼자 고생이 많으시네요. 그는 땀을 닦으며 웃었다. 선생님이 이렇게 내려와 주시니 더위도 있습니다. 그 말에 좀이라는 순간 가슴이 따뜻해졌다. 단순한 말이었지만 그것은 혼자가 아니라는 증거처럼 느껴졌다. 며칠 후 두 사람은 바닷가로 짧은 여행을 떠났다. 파도 소리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섞여 들려왔다. 모래 위에 앉아 발끝을 물에 담그며 정한수가 말했다. 선생님, 이런 풍경을 함께 본다는 게 제겐 기적 같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좀이라는 바다를 바라보다가 부드럽게 대답했다. 저도 그래요. 혼자일 땐 이런 풍경이 오히려 쓸쓸했는데 지금은 다르게 보이네요. 해가 기울 무렵 두 사람은 바닷가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다. 바람에 커튼이 흔들리고 창밖으로 붉은 석양이 바다에 번졌다. 정한수는 용기를 내듯 말했다. 선생님, 저는 이제 더 이상 선생님을 그냥 이웃으로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제 옆에 오래 계셔 주실 수 있겠습니까? 좀이라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미소 지으며 그의 손을 잡았다. 네, 한수 씨. 저도 이제는 두려움보다 기쁨이 큽니다. 우리 함께 걸어갑시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눈빛이 깊게 마주쳤다. 파도 소리와 석양, 그리고 서로의 손길이 하나가 되어 늦게 찾아온 사랑을 조용히 축복해주고 있었다. 그날 밤 좀이라는 창가에 앉아 바다의 잔향을 떠올렸다. 이제는 확실하다. 인생의 황혼에도 사랑은 다시 피어날 수 있다. 그리고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 손을 절대 놓지 말자. 여름 끝자락. 장맛비가 지나간 뒤 공기는 맑고 서늘했다. 어느 저녁, 좀이라는 정한수와 함께 집 옥상에 앉아 빗방울이 아직 남은 화분을 바라보았다. 튤립이 진 자리에 작은 새싹들이 올라오고 있었다. 정한수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선생님, 저 새싹이 우리 같지 않습니까? 늦게 시작했지만 그래도 다시 피어나려 하고 있잖아요. 좀이라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먹먹해졌다. 오래도록 닫아두었던 마음이 이제는 당당히 햇빛을 향해 뻗어가는 듯했다. 며칠 후 동네 노인회에서 소풍을 갔다. 강가에 돗자리를 펴고 함께 도시락을 나누며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사람들이 두 사람을 보며 농담처럼 말했다. 아이고, 두 분이 제일 잘 어울립니다. 보기 좋습니다. 정한수는 쑥스러운 듯 웃었지만 그 눈빛에는 숨길 수 없는 기쁨이 번졌다. 좀이라는 얼굴이 붉어졌지만 부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말이 마음속 깊이 잔잔히 울려 퍼졌다. 소풍이 끝난 뒤 두 사람은 강변길을 걸었다. 바람은 선선했고 저녁 노을이 물결 위로 부서지고 있었다. 그때 정한수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선생님, 이제는 감추지 않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선생님을 사랑합니다. 좀이라는 걸음을 멈추고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고백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진심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내밀어 그의 손을 꼭 잡았다. 한수 씨, 저도요? 이제는 저도 사랑한다는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강변에 서 있었다. 저녁 하늘은 붉게 타올랐고 그 빛은 마치 두 사람을 위해 내리는 축복 같았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좀이라는 거울 앞에 섰다. 오랫동안 혼자의 그림자가 비치던 자리에 이제는 누군가의 손길이 함께 어른거리고 있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속삭였다. 늦게 찾아온 사랑이지만 이 길은 이제 우리 둘의 길이다. 여름 끝자락. 장맛비가 지나간 뒤 공기는 맑고 서늘했다. 어느 저녁, 좀이라는 정한수와 함께 집 옥상에 앉아 빗방울이 아직 남은 화분을 바라보았다. 튤립이 진 자리에 작은 새싹들이 올라오고 있었다. 정한수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선생님, 저 새싹이 우리 같지 않습니까? 늦게 시작했지만 그래도 다시 피어나려 하고 있잖아요.
조미라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먹먹해졌다. 오래도록 닫아두었던 마음이 이제는 당당히 햇빛을 향해 뻗어가는 듯했다. 며칠 후 동네 노인회에서 소풍을 갔다. 강가에 돗자리를 펴고 함께 도시락을 나누며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사람들이 두 사람을 보며 농담처럼 말했다. 아이고, 두 분이 제일 잘 어울립니다. 보기 좋습니다. 정한수는 쑥스러운 듯 웃었지만 그 눈빛에는 숨길 수 없는 기쁨이 번졌다. 조미라는 얼굴이 붉어졌지만 부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말이 마음속 깊이 잔잔히 울려 퍼졌다. 소풍이 끝난 뒤 두 사람은 강변길을 걸었다. 바람은 선선했고 저녁 노을이 물결 위로 부서지고 있었다. 그때 정한수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선생님, 이제는 감추지 않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선생님을 사랑합니다. 조미라는 걸음을 멈추고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고백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진심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내밀어 그의 손을 꼭 잡았다. 한수 씨, 저도요. 이제는 저도 사랑한다는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강변에 서 있었다. 저녁 하늘은 붉게 타올랐고 그 빛은 마치 두 사람을 위해 내리는 축복 같았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조미라는 거울 앞에 섰다. 오랫동안 혼자의 그림자가 비치던 자리에 이제는 누군가의 손길이 함께 어른거리고 있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속삭였다. 늦게 찾아온 사랑이지만 이 길은 이제 우리 둘의 길이다. 가을이 깊어가던 10월, 건물 앞 은행나무가 노랗게 물들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노란 잎이 우수수 떨어져 길 위를 덮었다. 조미라는 아침마다 빗자루를 들었고 어느 날 정한수도 장갑을 끼고 마대자루를 들고 나왔다. 오늘은 제가 먼저 나오려 했는데 선생님이 더 빠르셨군요. 그의 농담에 조미라는 웃음을 터뜨렸다. 둘은 함께 낙엽을 쓸며 마치 오래된 부부처럼 자연스러운 호흡을 맞췄다. 작업이 끝나고 정한수는 커피캔 2개를 내밀었다. 손 시리실까봐 준비했습니다. 작은 배려였지만 조미라는 그 순간 또다시 마음이 따뜻해졌다. 며칠 뒤 그는 조심스레 물었다. 선생님, 이번 주말에 같이 가족 산소에 가주실 수 있겠습니까? 혼자 가기엔 아직 마음이 무겁습니다. 주말 아침 두 사람은 함께 묘지를 찾았다. 잡초를 뽑고 꽃을 꽂으며 그는 부모와 아내의 이름을 천천히 불렀다. 눈시울이 붉어진 그 옆에서 조미라는 말 없이 손수건을 건넸다. 이렇게 누군가 옆에 있어주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 묵직한 진심이 담겨 있었다. 돌아오는 길 가을바람이 불어오자 조미라는 느꼈다. 이제는 그의 지난 시간을 함께 안아 줄 준비가 자신에게도 되어 있음을, 사랑이란 서로의 과거를 지우는 게 아니라 함께 껴안는 일임을. 그날 밤 그녀는 창가에 앉아 노란 은행잎이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이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우리 둘의 계절은 지금부터다.